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통장 잔액이 3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불편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려 합니다. 돈이 여러분을 피하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여러분이 돈을 밀어내고 있는데 그것을 본인만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황당하게 들리신다면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아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겁니다. 스노우폭스 그룹의 김승우 회장님은 수십 년간의 사업 경험 끝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은 인격체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도 멈칫했습니다. 돈이 인격체라고? 돈은 그저 교환의 수단이 아닌가. 종이 위에 숫자가 적힌 혹은 스마트폰 화면 위에 떠 있는 숫자가 인격을 가진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지만 회장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부자가 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저는 이 짧은 한마디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돈의 본질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묘사였습니다. 오늘 지혜 수집관에서는 회장님이 말씀하신 부자의 4가지 능력,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그리고 쓰는 능력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저는 회장님의 말씀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 사이사이에 제가 오랫동안 돈과 인간의 관계를 들여다보며 쌓아온 저만의 해석을 조심스럽게 얹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 지갑 속에 있는 돈이 만약 눈을 가지고 있다면 나를 어떤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반가운 표정일까요? 아니면 언제 이 사람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궁리하는 표정일까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회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인격체다. 저는 이 말을 조금 다른 언어로 번역해 보았습니다. 저는 돈을 에너지의 응집이라고 읽었습니다. 돈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지가 없어 보이지만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가치관과 태도, 그리고 의도가 돈 안에 층층이 쌓입니다.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어디에 썼는지, 무엇을 위해 모았는지 그 모든 이력이 마치 나이테처럼 새겨집니다. 그렇게 보면 돈은 단순한 교환 도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결정화된 물질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돈은 어떤 의미에서 분명히 인격을 갖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그 돈을 다루는 사람의 인격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거울이 됩니다. 이 관점에서 출발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한 4가지 능력입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가장 강조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이 4가지는 절대로 하나의 연결된 흐름이 아니라는 것.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능력이라는 것. 하나를 잘한다고 해서 다른 하나를 잘하는 것이 전혀 아니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평생 돈 앞에서 무너지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능력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돈을 버는 능력입니다. 몇 년 전 저는 한 지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코인과 주식으로 2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자산을 30배 가까이 불렸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시대의 물결을 완벽하게 탄 케이스였습니다. 그분은 그때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돈을 버는 감각을 타고났다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지만 2022년 시장이 꺾이기 시작했을 때 그분은 그 확신 때문에 멈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3년치 수익을 1년 만에 모두 반납하고 처음 시작했던 자리로 되돌아갔습니다. 지금 그분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나는 돈을 버는 방법은 알았는데 지키는 방법을 몰랐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리신다면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박수를 받는 능력이 바로 돈을 버는 능력입니다. 사업으로 단숨에 수십억을 만들어내는 사람, 폭발적인 인기로 수백억을 쌓는 사람,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거두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며 저 사람은 진짜 부자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착각이라고. 돈을 잘 번다는 것은 특정한 환경에서 특정한 능력을 발휘할 때 작동하는 매우 조건부의 재능입니다. 어떤 시대의 물결을 타고 특정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을 때 그 물결 위에 올라탄 사람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결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1990년대 중반 IT 버블 시대의 벼락부자가 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버블이 꺼지는 순간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느 시대든 돈 버는 능력만 갖고 무섭게 치고 올라간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중 상당수는 다음 챕터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버는 능력은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쓰는 능력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심리적 메커니즘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돈을 빠르게 버는 과정은 사람의 뇌 안에 매우 강력한 보상 회로를 만들어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변동 강화 스케줄이라고 부르는데, 불규칙하고 예측 불가능한 보상이 오히려 더 강렬한 중독을 만들어낸다는 이론입니다. 주식이든 사업이든 투자든 돈을 빠르게 많이 버는 경험을 한 사람의 뇌는 그 짜릿한 감각을 계속 원합니다. 벌면 더 크게 베팅하고 싶고, 모이면 더 빠르게 굴리고 싶고, 쓸 때는 지금까지 참아온 것을 한꺼번에 풀어버리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돈을 버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종종 빠지는 비극적인 심리적 함정입니다. 가장 잘 벌었던 사람이 가장 극적으로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이제 두 번째 능력, 돈을 모으는 능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으는 능력은 버는 능력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근육을 씁니다. 버는 것이 공격성과 직관, 타이밍의 능력이라면 모으는 것은 절제와 인내, 자기 자신과의 지루한 싸움입니다. 모으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꼭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 작은 회사에 다니며 월급을 받았지만 퇴직할 때 수억의 자산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항상 통장이 비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수입이 아닙니다. 모으는 능력, 즉 욕망의 시간선을 관리하는 능력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모으는 능력에도 반드시 짚어야 할 그늘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모으는 건 자신 있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사실은 가난했던 시절의 공포에서 온 것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한 어르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정말 열심히 모으셨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맛있는 것 먹으러 가요 해도 그 돈 아껴야지 하셨고, 여행 한번 가요 해도 돈 낭비야 하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들이 통장을 정리하다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많은 돈을 갖고도 아버지가 단 한 번도 편하게 쓰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여행 한 번, 좋은 식사 한 번, 자식들에게 선뜻 내민 용돈 한 번 없이 가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분에게 돈은 평생 안도감을 주는 안전망이었지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돈은 분명히 많았지만 그분의 삶 안에서 그 돈은 단 한 번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모으는 능력만 발달하고 쓰는 능력이 퇴화했을 때 찾아오는 이 슬픔이 바로 회장님이 네 가지 능력의 독립성을 강조하신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돈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어쩌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과소평가되는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버는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고 모으는 사람을 현명하다고 부릅니다. 하지만 유지하는 사람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지한다는 것은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즉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만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드라마틱하지 않기 때문에 주목받지 못하지만 그 역사를 길게 들여다보면 결국 살아남는 사람은 화려하게 번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유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김승우 회장님은 이 유지하는 능력에 대해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돈 관리 기술을 넘어선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욕심을 다스리는 능력,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선별하는 판단력입니다. 일단 어느 정도의 부가 쌓이면 그때부터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갑자기 좋은 투자처라며 접근하는 사람들, 보장된 수익을 약속하는 기회들, 그리고 자신의 성공을 더 크게 증명하고 싶은 내면의 목소리.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그 상황에서 불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 하지 않을 것들을 선별하는 능력입니다. 어디에 투자하는 것보다 어디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지점. 무엇을 하는 것보다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불을 지키는 핵심이 되는 지점. 저는 이것을 부의 면역 체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좋은 것을 먹고 운동을 해서만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과 바이러스를 정확하게 걸러내는 면역 체계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 유지하는 사람은 탁월한 면역 체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좋아 보이는 것, 빠를 것 같은 것, 보장된 것처럼 포장된 것들을 냉정하게 걸러내는 능력. 그것이 유지하는 능력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일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이 유지하는 능력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판단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 번 해냈잖아, 또 할 수 있어라는 생각. 그 자신감이 때로는 치명적인 과신이 되어 유지해야 할 것을 또다시 크게 베팅하게 만듭니다. 수많은 성공한 사업가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사업에서 무너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성공이 오히려 유지하는 능력을 갉아먹는 독이 된다는 이 역설. 참으로 무겁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능력으로 왔습니다. 돈을 쓰는 능력입니다. 저는 이 능력을 부자의 품격을 결정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버는 것, 모으는 것, 유지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어찌 보면 모두 돈을 나에게로 혹은 나와 함께 붙들어두는 방향의 능력들입니다. 하지만 쓰는 것은 다릅니다.
쓰는 것은 돈을 세상으로 내보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내보내는 방식 안에 그 사람의 가치관이 가장 날 것으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카드 내역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회장님은 좋은 곳에 쓸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좋은 곳이란 것이 단순히 가격 대비 가치가 좋은 곳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쓰는 능력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내가 돈을 세상으로 내보낼 때 그 돈이 더 큰 가치로 돌아올 수 있는 방향을 직관적으로 아는 능력. 사람에게 쓴 돈이 어떻게 관계가 되어 돌아오는지, 교육에 쓴 돈이 어떻게 지혜가 되어 돌아오는지, 경험에 쓴 돈이 어떻게 시야가 되어 돌아오는지를 아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부재할 때 우리는 아주 익숙한 두 가지 비극 중 하나를 목격하게 됩니다. 첫 번째 비극은 돈을 과시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성공을 증명하기 위해 혹은 내 자신에게 내가 성공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 쓰는 돈. 명품 가방, 고급 자동차, 화려한 파티. 이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살 때 내 마음 안에서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 소비가 불안해서 온 것이라면 그 소비는 그 불안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비를 필요로 하게 만들 뿐입니다. 도로 불안을 잠재우려는 시도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비극은 돈을 전혀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쓸 줄 몰라서 못 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못 쓰는 경우입니다. 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공포, 가난했던 기억이 만들어낸 트라우마. 이것이 필요한 곳에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의미 있는 경험에도 지갑을 닫게 만듭니다. 이런 분들은 겉으로는 부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삶의 질은 돈의 양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삶 안에서 돈은 행복의 수단이 아니라 불안을 다독이는 안전망으로만 기능하고 있습니다. 쓰는 능력이 진정으로 뛰어난 사람은 돈을 쓸 때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떤 가치가 되어 세상에서 순환될지를 봅니다. 그들은 돈을 쓸 때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돈을 쓰는 행위는 손실이 아니라 가치의 흐름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맨 처음에 그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내 지갑 속에 돈이 눈을 가지고 있다면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회장님은 돈이 인격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은 두려움으로 붙들려 있을 때와 신뢰로 다루어질 때를 다르게 반응합니다. 억지로 빼앗기듯 쓰일 때와 기꺼이 의미 있는 방향으로 보내질 때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갑을 열 때마다 그 순간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지금 이 돈을 쓰는 나는 어떤 감정 상태인가? 두려움인가? 불안인가? 과시욕인가? 아니면 기쁨인가? 감사인가? 확신인가? 돈은 그 감정의 온도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온도의 합이 결국 당신과 돈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 어딘가가 불편하셨나요? 그 불편함이 어디서 왔는지 잠깐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자산이 거의 늘지 않았다면 버는 능력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수입은 분명히 늘었는데 매달 말이 되면 통장이 텅 비어 있다면 모으는 능력을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한때 크게 벌었다가 그것을 다시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면 유지하는 능력이 약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쓰고 나면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온다면 쓰는 능력과 자신의 관계를 다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마음에 걸리셨다면 그 불편함이 오늘 여러분께 온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만이 변할 수 있으니까요. 진정한 부자는 이 네 가지 능력이 균형 있게 발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각 능력의 부재가 만들어내는 고통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을 다듬어가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승우 회장님 자신도 그 긴 시간을 걸어오셨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실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신 후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오늘 밤 지난 1년치 카드 내역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분석하실 필요 없습니다. 판단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그 내역이 여러분의 가치관을 얼마나 닮아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닮아 있지 않은지를. 그 한 번의 직면이 어쩌면 여러분과 돈의 관계가 달라지는 첫 번째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당신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이 오랫동안 돈을 밀어내고 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돈은 차갑지 않습니다. 우리가 차갑게 대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돈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결정합니다. 두려움으로 대하면 두려움이 돌아오고 존중으로 대하면 존중이 돌아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돈의 관계를 한 뼘이라도 더 따뜻하고 현명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지혜는 지혜 수집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